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낮 기온이 최고 3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은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변덕 심한 기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청도 17도, 대구와 안동, 포항은 1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안동과 포항 28도, 대구는 29도, 청도는 30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며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벌어지는 만큼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있어 작은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새벽부터 저녁 사이 경북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토지 구획과 소유권을 정리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시행된 한 마을의 도로가 갑자기 막히는 일이 벌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간포 해안가의 한 마을. 마을 하천과 나란히 놓인 길 한켠이 뚝 막혀 있습니다. 봄에 미역할 때 보통 내 고기 같은 거 잡아가 집에도 왔다 갔다 하대. 또 무슨 배 고장 나면 뭐 기계도 왔다 갔다 날이지. 수십 번 바다에 댕기는데 이리 갈 때도 있고 이리 갈 때도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 이래 놓고는요 시간이 얼마나 연장됩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사용해온 길 한복판이 펜스로 가로막힌 겁니다. 엄마 하는 말이 조고정 해줄래 크고 아이고 더 안 된단다 그랬습니다. 불편하기를 말도 마. 토지 구획과 소유권을 정리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지난 2월쯤 도로 땅이 지적도상 사유지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땅 주인이 펜스를 설치한 겁니다. 주민들은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주민들이 뭐 원활하게 소통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길을 막아버리니까 벌써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뭐 차량 통행이라든가 저기 올라오시는 어른들 같은 경우 또 위험의 요소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펜스를 설치한 땅 주인은 도로 편입에 따라 소유한 땅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토지 활용 가치도 크게 떨어져 어쩔 수 없다며 경주시의 사유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한 반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펜스를 치게 됐고 지적도 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하천을 이렇게 지금 다시 재정비를 좀 해주면은 예전 그 사유지로 해가지고 아마 보존을 하게 되면은 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토지 조정은 현실 경계에 맞춰야 한다는 관련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 부지는 도로 편입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펜스를 설치한 토지 소유자의 경계 결정 이 신청건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 상태이며 이 결과에 대한 90일간의 소유자 불복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중으로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펜스 철거도 내년 중반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실시되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작은 해안가 마을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연평균 63.1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 동안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 사상자는 사망자 35명, 부상자 344명 등 총 379명으로 연평균 63.1명이었습니다.
특히 승강기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해 승강기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가 보문단지 개발 50년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 1호 관광단지인 보문관광단지를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역사공원을 준공했고 보문단지 내 도로명을 바꾸는 등 대규모 정비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제1호 관광단지인 경주 보문단지입니다. 1975년 4월 관광단지로 지정됐고 4년 후인 1979년 개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보문단지의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역사공원을 준공했습니다. 50억 원이 투입된 관광역사공원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과 다양한 관광시설물이 들어섰습니다. 관광역사공원 준공과 함께 경상북도는 내년도 보문단지 개발 50년을 계기로 관광자원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관광 시대를 여는데 이 보문호를 중심으로 관광이 어떤 것이다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려 생각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 동해안 또 내륙 지역 모든 관광지를 재개발해서 또 경주 보문단지 육고촌 광장에서 선착장까지 325m 도로 명칭도 기존 보문로에서 한국관광 1번로로 변경했습니다. 그 보문단지 50년 역사를 되찾고 정체성 수립을 통해서 내년에 에이펙 국가정상회의에 좀 더 우리 보문단지를 투자도 활성화하고 또 그 브랜딩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내년도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비해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을 정비하고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가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가 주관한 2024년 대한민국 관광정책 대상에서 혁신 마이스 산업 육성정책 사업으로 관광산업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포항국제전시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포항을 세계적 복합 전시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관광컨벤션 도시추진본부를 설립했습니다. 또 철강산업과 신성장 산업을 복합 전시산업과 연계하고 지역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끌어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우 생산비의 40%는 사료비로 축산농가 경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해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육질은 향상시키는 기술 보급이 확대됩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우 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은 사료비 절감을 위해 쌀겨와 맥주밥 같은 농식품 부산물을 볏짚과 섞어 자가 배합 사료를 만들어 먹이고 있습니다. 축산과학원이 각종 부산물의 영양 가치와 가축의 소화 정도를 분석해 만든 배합 사료 제조 기술에 따라 만든 겁니다. 사료비 때문에 한 7, 80%는 지금 폐업을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부산물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한 20%에서 25%를 전락하면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주밥과 버섯 배지, 비지 같은 농식품 부산물은 1년에 400만 톤 넘게 발생합니다. 단백질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 버려졌는데 풀사료와 섞으면 좋은 배합 사료가 됩니다. 한우에게 맞도록 배합하는 기술이 관건인데 최적의 배합비 프로그램이 개발돼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부산물의 종류와 한우의 성장 단계를 선택하면 맞춤형 배합 비율이 제공됩니다. 도입 농가를 대상으로 이전과 이후 경영 분석을 한 결과 사료비는 35.3% 줄고 2+1등급 출연율은 12.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사료비 절감 기술 보급을 확대해서 사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축산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현재 배합비 데이터가 제공되는 농식품 부산물은 43가지. 농촌진흥청은 배합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기술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과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불법 어업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어업 지도선과 육상 단속반, 드론 등을 투입해 바다와 항포구를 중심으로 무허가 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 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등을 단속합니다. 오징어 자원을 고갈하는 불법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 포획 유통도 강력히 단속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온라인에서 명절 선물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을 노린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긴 연휴에 계좌 추적 등 수사가 어렵다는 허점을 노렸는데 사기범 1명에게 무려 100명 넘게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김모 씨는 중고 거래 앱에서 백화점 상품권 6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현금과 54만 원, 가족과 지인에게 줄 명절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내고 받은 모바일 교환권 가짜였습니다. 이미 발급처에서 발급 취소가 된 상품권이라고 나와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이제 아예 사기 계정으로 신고당한 아이디어서 연락.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계좌 추적도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연휴가 지나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연휴 기간 수사가 더딘 걸 노린 겁니다. 알고 봤더니 같은 사람에게 당했다며 모인 피해자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피해는 추석 연휴를 낀 일주일간 집중됐습니다. 상품권, 공연 티켓, 전자기기의 중고차까지 피해금은 수십만 원부터 1,000만 원대도 있습니다. 한 11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150명? 핸드폰 번호가 다 비슷비슷하고 사기 수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신분증 촬영해줬던 그런 것들도 대포 통장 개설이라던가 그런 걸로 해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판매자는 SNS와 여러 중고거래 사이트를 오가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용한 은행 계좌만 10여 개, 계좌와 명의 역시 도용한 걸로 피해자들은 짐작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용의자를 쫓고 있는데 전국에서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앞으로 5년 동안 13억 원을 경북형 마이스터고등학교 사업에 투자해 학교 경쟁력을 높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학생들의 실험 실습비가 학교당 2,700만 원씩 지원되고 특성화고 교사들은 인사상 혜택도 주어집니다. 48개 특성화 고등학교가 운영 중인 경상북도는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5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산업체 연계와 취업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주 공고와 김천 생명과학고, 구미 경북생활과학고 등 경북 16개 특성화고가 경북형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특성화고의 교육 성과와 지역기관 협력 등을 평가해 이같이 지정하고 2026년까지 3년간 신청과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형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인사 우대와 실험 실습비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경북대병원이 지난 5년 동안 임직원의 친인척 8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서울대병원은 505명으로 가장 많은 친인척을 채용했습니다. 오늘도 변덕 심한 기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청도의 기온은 17도, 대구와 안동, 포항의 기온은 1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안동과 포항 28도, 대구는 29도, 청도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며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벌어지는 만큼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있어 작은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새벽부터 저녁 사이 경북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8도, 청도는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9도, 청도는 30도 전망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8도, 청송은 1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안동 28도, 청송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 18도로 출발해 낮에는 28도 예상되고요. 오늘 동해 남부 북쪽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